엄청나게 큰데. 잠깐만. 존대를 해야 되고. 안 해도 돼요. 편하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 어. 뭐 엄마인데 뭐. 안녕하세요. 공복 김성인입니다. 오늘은 여름 최고 보양식이라고 하는 민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민어는 여름 보양식 중에서 최고라고 쳤습니다. 민어탕이 1품이고 도미탕이 2품이고 보신탕이 3품이라고 했을 정도였었고요. 민어가 왜 이런 다른 모든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 최고의 보양식 자리에 등극할 수 있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어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드셨어요? 그럼요. 서울 토백이 집안이시잖아요. 네네. 이 민어라는 거를 여름에 보양식으로 한 번씩은 꼭 먹어야. 초복, 중복, 말복 사이에는 꼭 먹었죠. 설날은 떡국을 먹듯이 전통적으로 여름 되면 민어를 한번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름 보양식으로서 민어가 유명했던 이유는 7월 말 8월쯤 되면 얘가 산란을 한대. 산란을 하기 때문에 6월 중순 해서 이제 한 7월 조금 지나서 초복이 될 때쯤 해서는 얘가 기름이 잔뜩 오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제철을 맞기 때문에 얘가 맛이 제일 좋을 때가 그 보양식을 먹어야 되는 복날이 되는 거예요. 중복이 지나고 말복 때쯤 되면은 암컷보다는 오히려 수컷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알이 너무 커지고 그 알로 모든 영양이 가기 때문에 살이 줄고 퍽퍽해지잖아. 물렁거리고. 그럼 후반부에 가서 이제 민어를 먹을 때는 암컷보다는 수컷이 오히려 낫다. 말복 쪽으로 가면 알이 많이 생기잖아. 네. 그럴 때는 그 알로 어란을 만드는 거야. 숭어알은 지금 민어알이 네. 흔하지 않으니까 숭어알로 대체를 한 거지. 숭어가 제일 어란하게 좋고 그 다음에 민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란 하면은 이퀄 민어알이야. 아 원래?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흔히 먹었어요? 아유, 여름이면 당연히 많이 먹고 민어포가 굉장히 많아서 나는 대구포를 먹는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냥 일상적으로. 황태나 북어포 그렇지, 먹듯이 그렇지. 아주 흔하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민어가 일제시대 때는 신안 앞바다 임자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얘네가 산란하러 오는 장소니까 배들이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그 배를 밟고 건너서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많았대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얘네가 막 꺽꺽꺽꺽 우는 소리 때문에 뭐 밤에 왜 그 연못가에서 개구리 우는 것처럼 잠을 못 잘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물가 조사하는 항목 중에 민어가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흔했던 거예요. 일반 서민들도 민어라는 걸 그렇게 어렵게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어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얘를 갖다가 남획하니까 얘가 씨가 마른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한 60년대, 70년대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하고 맞물렸냐면 양계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닭이라는 게 굉장히 귀했잖아요. 처갓집에 가면 장모님이 씨암탉을 사면서 잡아준다고 할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는데 양계 기술이 들어오면서 닭값이 싸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양식으로 인삼하고 같이 끓여서 삼계탕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 거예요.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그 보양식의 대명사가 됐었는데 이게 시간이 질러서 요즘에 오다 보니까 닭이 너무 흔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보양식 아니면 복다림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제철인 음식, 그 바쁜 농사에서 쉬면서 영양을 보충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영양이 과잉이 문제인 시대지 부족은 전혀 문제가 아닌 시대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복날이 됐으니까 뭔가 그 어떤 그 별식을 먹어보자, 뭐 미식을 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마침 2004년, 5년쯤부터 민어가 유명하대. 이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음식 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또 내 생각에는 민어는 요 한 차례만 나는 거고 그렇죠. 닭은 1년 12달 있는 거고 어. 그러니까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스타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다른 보양식들은 시즌이 없지. 그렇지. 한정판이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만 그 시즌에 딱 먹어야 된다는 희귀성이 있어서 얘가 더 좋은 거 같아. 그러면서 이게 요즘같이 엄청 비싸게 돼서 지금 초복 앞두고는 얘가 지금 키로에 9만 원? 10만 원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애가 된 거야. 지난번에 우리 일식집 갔더니 그러잖아요. 사실 맛은 중복 지나서가 더 맛있다. 근데 그때 되면 가격이 이거보다 훨씬 떨어진대요. 왜냐? 사람들이 그 시즌이 됐을 때 딱 먹고 싶다. 이런 게 이미 지난 거야 그때 되면.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민어를 싸게 먹고 싶다. 그러면 말복쯤 돼가지고 암컷 말고 수컷 민어로 그렇지. 그 푸짐하게 먹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14년인가? 얘들 양식 기술이 생겼어요. 어허. 근데 얘는 양식하기가 쉽지는 않대요. 왜냐면 한 5kg 정도는 돼야 이제 얘가 상품이 되는데 얘를 5kg까지 키우려면 한 4년쯤 걸린다는 거예요.
쉽진 않은데 요즘에 그래서 양식 민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민어 가격이 좀씩 떨어지고 있어요. 다행이네. 다행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민어가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민어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한 이미지는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도 그러니까 최고의 보양식 자리에서 어떻게 밀려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요즘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라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채소류나 채식 계열의 음식 중에서 그 굉장히 몸에 좋은 보양식이 새롭게 등장을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제치고 또 다른 종류의 고급 보양식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장에서 조금 떠가지고 고기에다가 얹어. 굉장히 세련된 맛이에요. 아유 최고지. 한번 해봐. 왜 안 해줘 우리는?